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바로 나흘 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시스템 결함입니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의 비율이 2018년에는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천박한 인식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청년들이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들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미개한 존재로 보고 본인들만 옳다고 믿는 선민의식의 발로이며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민주당식 국민 갈라치기도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부실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고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 대장동 변호사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참석자들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쓰레기란 얘기입니까?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적대시하는 극단주의가 민주당 골수에 박혀있는 DNA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 떠보니 극우가 됐다며 민주당을 비웃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 2030 청년의 편에 서겠습니다. 무분별한 낙인 찍기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선례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가 법을 바꿨으면 사법부는 바뀐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더욱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어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김 단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 정황도 증언했습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회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국방위 답변을 연습시키고 리허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자신이 적어준 문장대로 읽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동원해 보호해주겠다고 달랬고 실제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 친형 김민웅 씨가 이끄는 시민단체에서 곽 전 사령관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명단 메모가 논란을 빚자 사후에 보장을 시켜 재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해당 메모가 야당 의원과 소통 이후에 재작성된 것이라면 어떤 판사라도 이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서를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 나가면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